2013년 홍콩을 충격에 빠뜨린 항공 승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6세의 촉망받던 승무원이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녀가 숨진 후에도 가족들은 사흘 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태연히 일상을 보내고 친구들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의 태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가해자는 누구이며 어떤 관계였기에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천만희는 국태항공 산하 항룡항공 소속 승무원으로 홍콩과 아시아 여러 지역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 그녀는 부모님, 두 여동생과 함께 취앤웨이 가든이라는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높은 부동산 가격 탓에 5가족이 방 2개짜리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세 자매가 방 하나를 썼으나 둘째 여동생이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난 뒤에야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천만희는 똑똑하고 효심 깊은 딸이자 모범적인 언니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홍콩 중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승무원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겨울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녀가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사회를 발칵 뒤집었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천만희는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단거리 항공편을 담당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12월 8일 새벽, 부모님은 며칠째 장녀를 보지 못했지만 업무로 인한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 천만전이 불안한 기색으로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오랫동안 언니를 보지 못했다며 걱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새벽 2시 10분 언니의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만희가 며칠째 무단결근하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12월 4일 마지막으로 회사에 연락한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안해진 막내딸은 언니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고 이유 없는 결근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방을 뒤졌으나 핸드백, 유니폼, 하이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물건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출장이라면 반드시 챙겼어야 할 물품들이 그대로 있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무언가를 덮듯 쌓여 있었고 희미한 불쾌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옷을 치우자 그곳에서 싸늘하게 식은 천만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했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안방 안의 옷장에서 천만희의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부터 옷장 문이 이상하게 어긋나 있던 점이 떠올랐지만 단순한 고장으로 여겼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부검 결과 천만희는 항룡항공 유니폼을 입은 채 치마가 말려 올라간 상태였으며 목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멍든 자국과 부어오른 얼굴, 혀가 나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질식사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피부에 뚜렷한 외상은 없었지만 목 주변에 긁힌 자국과 손톱 자국, 근육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12월 4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회사와 연락한 날이었습니다. 즉, 막내딸은 사흘 동안 같은 집에서 언니의 시신과 함께 지낸 것이었습니다. 낮은 기온과 옷장 속 환경이 부패 속도를 늦추고 냄새를 차단하면서 가족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던 이들이 이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한 것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발생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현금이나 귀중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만희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가 사라진 점을 고려할 때 범인은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이 의심한 인물은 남자친구 후아창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며 2013년 10월 요트 파티에서 천만희와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천만희는 SNS에 그는 나의 천사라고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후아창은 12월 4일 낮 천만희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스카프를 두른 사진을 보내며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일 밤 10시 30분경 홍콩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11시 30분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12월 8일 경찰이 그의 집을 방문해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 당시 선전에서 근무 중이었고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천만이가 SNS에 남긴 의미심장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난 끝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적었으며 이는 과거에 큰 상처를 준 남성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남자친구 모진 시엔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모진 시엔은 1993년부터 홍콩 텐수유이에서 살아온 선전 출신의 남성으로 부모가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보기와 달리 일찍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부동산 회사를 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매주 목요일 아마추어 농구팀 훈련에만 참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허세가 심하고 종종 돈을 빌리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이는 과거 그를 깊이 사랑했으며 여러 차례 경기장에 찾아가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천만이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던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모진 시엔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천만이는 홍콩 랑꾸이팡의 한 바에서 모진 시엔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깔끔한 정장 차림과 세련된 말솜씨로 천만이의 호감을 얻었고 두 사람은 즉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천만이는 출장 때마다 선물을 챙겨오는 등 애정을 표현했고 모진 시엔 역시 헌신적인 남자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초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모진 시엔은 천만이가 한 조종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천만이 역시 그가 SNS에서 다른 여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다툼 끝에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3년 모진 시엔이 직장을 잃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회사를 퇴직한 후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갔고 도박에 손을 대며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천만이를 돈줄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채권자들이 천만이를 직접 찾아와 독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도 그의 무책임한 생활이 폭로되었고 그는 무능한 남자라는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 4일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튠먼의 골든코스트 호텔에서 여행 중이던 두 사람은 또다시 돈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천만이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모진 시엔은 격분해 천만이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만이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호텔 보안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SNS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모진 시엔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는 단 1년간의 행동 교정 명령, 사실상 경고 조치만 받았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만이는 스스로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모진 시엔은 몇 달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천만이와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천만이는 그를 SNS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 폭력이 가장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천만이는 연락을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모진 시엔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천만이의 SNS를 감시했고 2013년 11월경 그녀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질투심이 극에 달한 그는 천만이를 다시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법원 명령이 끝난 후 그는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그녀의 직장 근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천만이가 12월 4일 오후 4시 30분 비행편으로
중국 본토 창사로 떠나고 이틀간 휴가를 가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출근하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12월 4일 오후 1시 50분, 그는 천만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약 40분 후 출근하려던 천만이를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화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만이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대화 도중 천만이의 목을 감아 강하게 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천만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는 극도의 몸부림 흔적과 실금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증거였습니다. 범행 직후 모진 씨에는 즉시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는 천만이의 여행용 가방을 숨기고 시신을 옷장에 넣어 마치 그녀가 출근한 것처럼 보이도록 집을 정리한 후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범죄 계획은 결국 철저한 수사 끝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진 씨에는 천만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도 태연하게 일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천만이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를 가져가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며 현금 10만 홍콩달러, 약 1,800만 원을 훔친 뒤 황강 국경을 통해 중국 본토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선전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몽콕 경찰서 근처를 서성이며 망설였지만 끝내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태연하게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천만이의 휴대전화를 팔아버리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거나 바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에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사촌 여동생이 자신의 게임기를 가져갔을 때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그의 병적인 집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연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농구팀 동료들은 그의 목에 긁힌 상처를 발견했지만 그가 여자친구와의 치밀한 순간에 생긴 흔적이라고 설명하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7일 그는 다시 선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며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2014년 중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5년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는 또다시 무의도식하며 여자친구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대저택에 머물며 생활비를 모두 그녀에게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이어가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에게 강한 불신을 느끼고 그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가 홍콩 경찰이 수배 중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확인되자 홍콩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조 수사에 나섰고 2016년 10월 29일 모진 씨에는 선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일 모진 씨에는 정식 사법 절차를 거쳐 홍콩 경찰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아들이 태어난 후에야 여자친구에게 살인 사실을 고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이를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장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법망을 피하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후에도 모진 씨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20일 그는 홍콩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천만이와 화해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의 집을 찾아간 것도 우연이었으며 두 사람이 화해한 후 그녀가 스스로 휴가를 신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진 씨에는 더욱 황당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천만이가 자신을 모욕하고 손찌검을 했으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실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겁이 나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실수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그의 모든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먼저 그가 사건 전에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이후에도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의학자는 천만희의 가슴 부위에서 흉부 압박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만희의 시신에서 발견된 목의 상처는 일반적인 질식사와 달리 특정한 방식으로 조여진 흔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닌 계획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을 핑계 삼아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모진 씨에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천만희를 의도적으로 질식사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녀를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실금이 즉각적인 사망을 의미하지 않으며 즉시 응급전화를 걸었다면 천만희가 생존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법의학자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씨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범행 후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바에서 술을 마시며 태연하게 행동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피 중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며 반성의 흔적조차 없었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자신을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린 피해자처럼 포장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6대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모진 시엔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모진 시엔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으며 가정이 파탄난 원인을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천만희의 휴대전화와 카드 절도로 인해 9개월의 형량을 추가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모진 씨에는 상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2013년 호텔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배심원들에게 언급해 편향된 판단을 유도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상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의 폭력이 단순한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폭력적인 징후가 보인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단둘이 만나는 상황을 피하는 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연인 간의 폭력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